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책 한 권을 뽑아서 우리 영어책을 읽으면서 영어를 쫙 느껴보는 그런 시간 한번 저와 가져보시겠습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Frog Prince의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개구리 왕자 같은데요. 뭔가 저도 어릴 때 이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조동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조동사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조동사 몇 개만 한번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림을 보면서 그림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그 추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rog Prince 그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쫙 펼쳐보니까요. 여기 공주가 있습니다. 어떤 소녀가 있네요. 근데 소녀의 손에 노란색 공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멀찌감치서 멀리서 개구리 한 마리가 뭐 두꺼비인지 개구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공주를 보고 있네요. Frog Prince니까 개구리겠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니까 아이고야 어떡합니까? 물속에 공주가 공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공주는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고요. 개구리는 뭔가 약간은 미소가 살짝 있네요. 마지막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가보니까 개구리와 공주가 앉아서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개구리가 뭔가 표정이 좀 야심차죠.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자신 있게 보이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죠. 공주는 맞아 라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았나요? Tips for Students.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영어 학습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학습 팁 한 가지는 바로 영어 독서를 할 때 글의 이해도는 이라는 것을 주제로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우리가 영어를 외국어로 접하다 보니 그리고 교과서와 학습서를 많이 보다 보니 그리고 또 그런 교과서와 학습서는 항상 뒤에 문제들이 따라오잖아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글의 주제는 이렇게 뭔가가 따라오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 볼까요? 혹은 우리 친구들이 독서를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책을 읽을 때는 100%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닌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떨 때는 그 큰 굵직굵직한 그 흐름을 쭉 이해를 하고 있고 책의 재미를 느낄 만큼 잘 이해가 되는 수준이라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우리말 책을 읽을 때 딱 그 정도만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매일매일 학습으로 접하다 보니 구석구석에 있는 이런 단어 생소한 단어까지 다 알아야 될 것 같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재미를 위해서 책을 읽을 때는 이해가 조금 덜 되더라도 모든 단어들을 막 사전에 찾고 모든 문법들을 검색을 해보고 알려고 물론 그런 것도 정말 재밌다면 해도 되지만 그게 조금 안 당기는 날이라면 좀 안 해보고 싶은 날이라면은 이렇게 책을 재미를 기반으로 쭉 한번 편하게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고요. 그게 영어의 유창성이나 정확성을 기르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올 글을 먼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The Frog Prince, illustrated by Alex Wilmore. Once there lived a princess called Molly, who lived in a grand castle. Every day, Princess Molly walked into the woods to play catch with her golden ball. She liked a spot close to a well the most. One day, Molly was playing catch as usual, but she missed the ball and it bounced into the well with a splash. The princess peered into the well and wailed. "Don't upset yourself," said a croaky voice. "I can get your ball back." Then a frog jumped onto the edge of the well. "Really?" Molly asked. "Yes," replied the frog. "But what will you give me if I do?" "Oh, anything," said Molly. "Then promise that we will be best friends,"
and let me eat from your golden plate and sleep on your pillow, said the frog. 자, 오늘은 The Frog Prince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보겠습니다. Once, 옛날 옛적에 there lived a princess called Molly. 살았습니다. 누가 살았냐 하면 공주가 살았습니다. 어떤 공주냐면 called Molly, 몰리라고 불리는 공주가 한 명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는 lived in a grand castle. grand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그랜드가 들어가는 게 뭐 있지? 저는 지금 딱 생각나는 게 그랜드 피아노가 생각이 나네요. 그랜드 피아노는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얇은 이런 피아노가 아니라 뭔가 웅장하게 이 속도 볼 수 있는 그런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 즉 웅장한 이런 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웅장한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Everyday, 매일매일 Princess Molly, 몰리 공주는 walked into the woods. woods라고 하면은 나무 하나가 아닌 많은 나무가 있는 거니까 바로 숲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숲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뭐 하려고 들어갔냐면 to play catch with her golden ball. 그녀의 황금공. 와, 공주는 다르네요. 황금공을 가지고 to play catch 이렇게 뭐 던졌다가 잡는 그런 공놀이를 하려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She liked the spot. 자, 요거 한번 볼까요? 그녀는 한 곳을 좋아했습니다. spot이라고 하면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를 좋아했는데 close to a well. well이라고 하면 우리가 you did it really well. 니 그거 참 잘했다 라고 할 때 그 well도 되는데 여기는 앞에 보니까 관사가 있네요. 이게 뭐지? 바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우물이라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떼는 저도 우물을 본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저는 동일한 세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well이라고 하면은 우물입니다. 우물을 가리키죠. 여기에서 안에 물이 있으면은 이 양동이 같은 걸로 이렇게 물을 길어서 쓰는 것이죠. 제가 해봐서 이렇게 잘 아는 게 아니고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래서 우물과 가까운 그 장소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좋아했냐면 the most, 가장 좋아했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발음 한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읽을 때 close라고 읽었었죠. close, 가까운이라는 뜻을 가질 때는 close인데 문 좀 닫아주세요 할 때 close the door please 할 때는 그 닫다라는 동사로 쓸 때는 close 시오 발음이 아니라 Z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close the door please 이렇게 close라는 발음이 됩니다. close 이런 발음이 되겠죠. 자, 넘어갈까요?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One day, 어느 날 Molly was playing catch as usual. 몰리는 놀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공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But she missed the ball. 근데 그녀가 몰리 공주가 공을 놓쳤고 and it bounced it into the well with a splash. 그리고 나서 그게 통통통통 튀어서 into the well.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은 그 우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with a splash.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우물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 황금공이니까 막 깔아앉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 공을 다시 끄집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Once there lived a princess called Molly, who lived in a grand castle. Every day, Princess Molly walked into the woods to play catch with her golden ball. She liked a spot close to a well the most. One day, Molly was playing catch as usual, but she missed the ball and it bounced into the well with a splash. 자, 공주가 공을 다시 꺼낼 수 있을까요? The princess, 몰리 공주는 peered into라고 하면은 유심히 보는 거예요. 내 공 어디 갔지?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유심히 보는 거예요. into the well. 지금 제가 우물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한번 연기를 해보았습니다. And wail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 한번 시연을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울부짖다. 아이고, 내 황금공 어디 갔어? 이렇게 울부짖는 게 wail이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 전부 다 보다입니다. peer도 보다, see도 보다, look도 보다, watch도 보다, 전부 다 보다인데 이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이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게요. 아유, 모기가 있네. 네, 이럴 때요. 이럴 때는 C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모기가 있네. 제가 모기를 보려고 본 게 아니고요. 모기가 제 시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촬영을 막 하고 있는데, 모기가 제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C는 보이다라는 의미예요. 보이다. 자, 그런데 그래서 보이다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고 해석은 보다라고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의미, 그 어감 자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제 시야 안에 들어온 게 C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look은 뭐냐 하면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기가 저를 물 것 같아요. 이거 물리는 거 아니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기가 어디 있는지 제가 그 모기를 찾아서 제 시선을 모기로 향해야 되겠죠. 그럴 때 look을 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모기를 찾아서,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이러고 했는데, 이제 모기도 아는 거죠. 나 잡히겠네. 그래서 모기가 막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 시선이 그 모기의 움직임을 따라서 막 가겠죠. 모기가, 이러면서 이제 제 시선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watch입니다. watch 같은 경우는 영화라든가 이런 어떤 사물이라든가 혹은 우리 야구 게임 같은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을 집중해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 것,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보고 있는 것, 이게 watch입니다. peer는 뭐냐 하면은 유심히 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연못 속에 황금공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거 어디 갔지? 라고 하면서 막 유심히 보는 거 있잖아요. 보일 듯 말 듯 잘 안 보이는 거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 그런 게 유심히 보다 peer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렸으니까 이 문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모기 한 마리 떠올리시면서 see, look, watch, peer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 볼까요? Don't upset yourself, said a croaky voice. 이상합니다. Don't upset your voice.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오네요. 아이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 upset 하면 속상해하다. said a croaky. croaky 하면 개굴개굴거리는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I can get your ball back. 내가 너의 공을 다시 되찾아줄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개굴개굴거리는 목소리다 보니까 개구리가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제가 can에다가 밑줄을 쳐두었는데 오늘은 Fun Reading Grammar에서 바로 조동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3가지만 적어두었습니다. 다른 조동사들도 많습니다. must나 will이나 may 같은 이런 조동사. 그러면 조동사는 뭐냐 하면은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가 바로 조동사입니다.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 그러면 동사를 도와줘야 되니까 동사 옆에 딱 붙어 있겠죠. 항상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동사 바로 앞에 위치하면서 동사를 도와줍니다. 의미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가지고 있는 짐을 조동사가 대신 들어줍니다. 그 짐이 뭐냐 하면은 동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시제입니다. 동사에 시제가 있다면 그 시제를 조동사가 대신 들어드립니다. 네, 그래서 모든 시제는 조동사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사는 항상 원래 그대로 동사 원형을 쓰겠죠. 왜? 조동사가 다 도와주니까요.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나온다. 이렇게 외우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너는 법을 지켜야만 해. 법을 지킨다가 아니라 지켜야만 해. 라고 의무감을 나타낼 때는 앞에 이렇게 조동사 must를 써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너에게 이 책을 준다가 아니라 줄 것이다. 미래를 표현하거나 의지를 표현할 때는 will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너는 집에 가도 좋습니다. 라고 할 때 허락을 나타낼 때 허락을 해줄 때 you may go there. 이제 넌 이제 거기에 가도 돼. 어딘가로 가도 됩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may라는 거, 이런 조동사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냥 3가지로 조동사의 개념을 딱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조동사들도 있다. 또 앞으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I can get your ball back. 내가 너의 공을 가지고 온다가 아니라 가져다 준다 이게 아니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요. Then a frog jumped onto the edge of the well. 그리고 난 다음에 개구리가 jumped onto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올라갔냐면 edge라고 하면 모서리, 가장자리거든요. 그 우물의 가장자리를 올라갔습니다. Really? Molly asked. 진짜로? 몰리가 물었습니다. Yes, replied the frog. 당연하지. 개구리가 대답했어요. But what will you give me if I do?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네 나한테 뭐 줄 건데?
내가 그래 하면은 공 갖다 주면 니 나한테 뭐 줄 건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개구리가. Oh, anything, said 몰리. 몰리가 쿨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무엇이든지 라고 몰리가 이야기하네요. Then promise. promise는 바로 약속해줘. 맞죠? 약속하다입니다. 약속해줘. That we will be best friends. 이제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그 3가지가 뭐냐면 we'll be best friends.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것이고 let me eat and let me eat from your golden plate. 너의 황금 접시 위에서 나도 음식을 먹게 해주고 and sleep on your pillow. 그리고 너의 베개 위에서 내가 잠을 잘 수 있도록 약속해줘. 상당히 약속이 구체적이네요. said the frog. 개구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공주는 이것을 승낙을 할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우리 이 글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The princess peered into the well and wailed. Don't upset yourself, said a croaky voice. I can get your ball back. Then a frog jumped onto the edge of the well. Really? Molly asked. Yes, replied the frog. But what will you give me if I do? Oh, anything, said Molly. Then promise that we will be best friends and let me eat from your golden plate and sleep on your pillow, said the frog. 자, 오늘도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었죠. 그것들을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Grand. Grand. A princess lived in a grand castle. Well. Well. The princess liked a spot close to a well the most. Peer. Peer. The princess peered into the well. Wail. Wail. When I start to cry, I usually wail. Promise. Promise. Then promise that we will be best friends, said the frog.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독서를 할 때 글의 이해도라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모국어가 우리말이잖아요. 한글 그리고 우리말인데 이 우리말 책, 한글로 돼 있는 책을 읽더라도 아이나 우리 성인들도요. 어떤 책을 읽을 때 100% 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놓치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놓치는 부분이 있고 이 책을 즐길 만큼 그냥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면 그냥 어떨 때는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책을 읽을 때는 우리의 그 기대가 많이 높습니다. 왠지 영어 책을 아이가 읽을 때는 전부 다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리고 시험과 연관이 되는 그런 글들은 100%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지 시험도 잘 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재미를 위해서 책을 읽는다면은 어떨 때는 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해 주셔야 그래야지 무엇이 일어나냐 하면 다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좀 읽고 있고 뭔가 모를 것 같은데 요거 혹시 알아? 요거 알아? 요거는 무슨 의미야? 이렇게 정확도나 계속해서 뭔가를 꼼꼼하게 알아라는 뉘앙스 그런 어감을 좀 풍기신다면 아이가 나 이거 그냥 읽고 싶은데 왜 자꾸 물어보시지? 혹은 이런 걸 약간은 개입이나 간섭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할 때 글의 이해도가 100%인 경우는 잘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니 아이가 책을 다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다독을 하게 되면 결국 접하는 영어 양은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혹시나 놓치신 분들은 EBS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림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